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5월부터 우리 아이들도 개학을 한다는데 중국은 이미 개학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 4월 16일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3월 16일부터 개학을 했죠. 자, 그런데 개학을 했지만 우한 폐렴은 무감염 확진자 발생으로 사실 아직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러시아에서 귀국한 중국인들로 인한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요, 하얼빈시는 제2의 우한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고, 이미 흑룡강성, 헤이룽장성이나 내몽고 자치구, 내몽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제2의 후베이성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면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하얼빈시와 특히 헤이룽장성 사람들은요, 다른 성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이미 후베이성 사람들처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시 자료를 좀 더 수집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중국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서요, 책가방 소독을 하고 발열 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8시부터 수업을 한다네요, 거기는. 그래서 5시에는 일어나서 6시부터 학교 앞에서 줄을 서야지 1시간 이상 기다려서 8시 수업을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교하는데 평소보다도 한참을 줄을 서야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 아이들이 위험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상당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학교 가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책가방 소독과 발열 검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줄 서 있다 보니까 수업 시작 이전부터 아예 아이들이 녹초가 돼서 아이들 정이 다 빠질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건 사실 힘들죠. 자, 지금은 특히 학교 가는 게 고역이겠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먹을까요? 그리고 학교 수업은 어떻게 할까요? 이 장면을 모아봤습니다. 점심 식사를 할 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입에 넣고 씹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식사를 합니다. 힘들죠. 옆 사람하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1m 이상 되는 모자를 또 쓴 것도 웃기기도 하고 좀 애처롭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수업을 해야 하고 투명 아크릴로 책상 앞을 막아서 침을 튀기는 것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이런다고 다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하루에 2장씩의 마스크를 아이들한테 제공한다 해서 마스크를 수거하는 장면도 이거 참 너무 낯간지럽습니다. 홍보용이잖아요. 이게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감염자가 생기면서 개학을 하자마자 짧게는 13일 만에 다시 방학에 들어간 학교가 있다. 제가 4월 16일자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고등학생들이 다시 방학을 맞아 학교에 두었던
자신의 소지품을 들고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참 이런 장면, 방학은 신나는 일이죠.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학생들의 감염 소식은 정부 통제로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지난 16일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허난성 핑딩산시에 있는 제2고급중학교 야간 학습 시간에 4명의 학생이 감염돼서 구급차에 실려갔죠. 아이들 등교가 아니라 살인을 한 것이라면서 학부모들이 폭발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4월 28일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지린성에 있는 메이허커우시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메이허커우시. 한 학생이 등교 중에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혼절을 했는데요. 영상을 아주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4월 28일 지린성 메이허커우시에서 등교를 하던 이 학생이 쓰러졌는데 이후에 대한 소식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추가 내용을 찾을 수가 없고요. 이 학생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16일 꾀이조시에 있는 꾀이양 제1중학교, 우리로 하면 이제 고등학교입니다. 제1중학교, 우리로 하면 고등학교의 개학 이후에 각지에서 계속해서 개학을 했지만 아이들이 구급차에 실려가거나 감염 사태로 다시 방학을 맞는 등 지역별로는요, 학교 당국도 중공 당국의 눈치도 봐야 하고 학부모들의 등교 반대 눈치도 살피면서 아이들의 등교에 각종 아이디어를 내면서 안전하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국 잘 아시죠? 이제 안전하다고 하면 불안한 거죠. 반대로 봐야 되는데 중국 지금 아이들을 등교시켜야 할 시점은 분명 아닌데 이거 참 중국 공산당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댓글 소통과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풍자 유머를 2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목을 연도별 남자의 능력 이렇게 붙일 수 있겠는데요. 1960년대부터 보면 남자들의 능력입니다. 60년대는 밥만 굶기지 않을 수 있다면 아내를 구할 수 있었고 70년대는 고기를 살 능력이 되어야 아내를 얻을 수 있었으며 80년대에는 자전거 정도를 사야 된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냉장고와 칼라 TV, 그리고 2000년대에는 집이 없으면 안 되며 2010년도에는 집 가지고도 안 되고 집과 차가 있어야 비로소 장가를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대의 남자가 중국의 남자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오늘 방송 제일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풍자 유머라는 건 아시다시피 시대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풍자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민주와 독재 비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중국 네티즌들의 생각을 제가 옮기는 거기 때문에 이 방송 보고 있는 중국인들 시비 걸지 말고 본인들도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중국인들이 하는 풍자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은 민주와 독재 비교.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민주가 반드시 천당은 아니지만 독재는 확실히 지옥에 가깝다. 민주가 반드시 만능은 아니지만 독재는 확실히 너를 무능하게 한다. 민주가 반드시 공평하지는 않지만 독재는
독재는 확실히 공평 자체가 없다. 민주가 반드시 평등하지는 않지만 독재는 확실히 삼엄한 계급이 있다. 민주가 반드시 선한 정치를 하지는 않지만 독재는 확실히 악한 정치를 한다. 민주가 반드시 투명하지는 않지만 독재는 확실하게 봉쇄를 선택한다. 마지막입니다. 민주가 반드시 광명하지는 않지만 독재는 확실히 암흑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풍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첫 번째 풍자의 질문, 2020년 중국에서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예, 이건요,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다음 방송에서 말씀드리겠다고 이렇게 끝나면 제가 좀 오래 살겠죠, 그죠? 예.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벌써 한 8개월 됐네요. 8월 30일부터 첫 방을 시작해서 한 140, 이번이 146번째 방송인데 뭐 하도 욕을 많이 먹어서 이미 제가 뭐 오래 살 겁니다. 그래서 답을 제가 끝내고 답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꼭 정답은 아니지만 2020년 중국에서 결혼하기 위한 남자의 능력은 자동차나 아파트, 명품백, 뭐 현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이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마구마구 구할 수 있는 남자. 이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